안녕하세요. 행복 여행자입니다. 오늘은 이서현 장편 소설 펑을 들고 왔어요. 마카롱에서 출판된 책입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앞부분만 읽어 드릴 텐데 들어보시고 이거 좀 끌린다,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시작을 해 볼까요? 0. 뉴스 속보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34분경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H아파트에서 사제폭탄이 터졌습니다. 사제폭탄은 택배로 배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지만 초기 진화되었습니다. 폭발 당시 집에 있었던 A씨가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파이프, 충전지, 전지회로 등의 폭발물 잔해를 수거했으며 현장을 수습 중입니다. 일대를 수색한 결과 추가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오후 2시 30분경 통제가 해제되었습니다. 현재 경찰은 테러로 단정하지 않고 있으나 용의자 역시 밝혀내지 못한 상태입니다. 1. 두아라 808호 33 장녀 아라는 삭제 버튼을 누를지 말지 한참을 망설였다. 쉽사리 판단이 서지 않았다. 이대로 끝내도 될까? 또다시 끝이 약하다는 평을 듣고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끝에서 무너지지 말라고. 끝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 것 아닐까? 그 말은 마치 제대로 끝내지 못했으니 네 인생 역시 시작할 수 없다는 말처럼 들렸다. 결국 삭제 버튼을 눌렀지만 더는 생각나는 게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키와 Z키를 눌러 끝을 되살렸다. 지난 3달 동안 방에 틀어박혀 드라마를 썼다. 16부작 미니 시리즈의 시놉시스를 쓰고 대본을 4부까지 완성했다. 남은 건 제출 버튼을 누르는 일뿐이었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다. 드라마 작가가 되겠다고 결심한 지 7년. 자그마치 2555일이라는 시간 동안 이도저도 아닌 신분을 유지해왔다. 그 사이 K방송국 단막극 공모전에 당선되기도 했지만 그뿐이었다. 당선된 대본은 잠깐의 영예를 선사했을 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가 끝끝내 제작되지 않았다. 소득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그 이력으로 잘나가는 작가의 보조를 하기도 했으니까. 2년 동안 죽어라 일했다. 삶을 통째로 바치는 근무 시간과 적은 돈에도 투정 한 번 부리지 않았지만 돌아온 건 해고통보였다. 더는 힘들겠어.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가 봐. 로코의 대가라고 불리는 작가는 그렇게 이별을 통보했다. 느닷없었지만 인연이 여기까지라는데 따지고 들 수도 없었다. 다른 길을 찾아볼까도 했지만 쉽지 않았다. 할 줄 아는 건 글 쓰는 게 전부였고 나이도 경력도 애매했다. 모두가 응원한다고 하면서도 자잘한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두아라 씨는 아직 버틸 수 있잖아. 대본 좀 더 써봐. 다 왔구먼. 뻔한 충고만 늘어놓을 뿐이었다. 버틸만 한지 아닌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말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래도 거기까진 참을만 했다. 집도 잘 살면서 뭐가 문제야? 부러움을 가장한 조롱을 들을 때면 전부 내려놓고 싶어졌다. 일하지 않아도 당장 굶어 죽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는 부러워할 그 사실이 그녀에게는 또 다른 장애물일 뿐이었다. 33에 부모에 기대어 산다는 비참함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시계를 보니 6시 48분이었다. 마감까지 5시간 12분 남았다. 다시 한번 훑어봐야 할지,
이대로 제출하고 미뤄둔 잠을 자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아라는 노트북 화면을 그대로 둔 채 핸드폰을 집어들어 시나리오 카페에 들어갔다. 드라마 작가가 되겠다며 일말의 정보라도 얻어보려는 이들과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지망생의 삶을 조금이나마 나눠보겠다며 들어오는 이들로 가득한 곳이다. 하고 싶은 사람은 많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은 세계인지라 희망을 말하는 글에서도 씁쓸한 패배감이 느껴졌다. 말도 안 되는 희망에 혀를 차기도 했고 결국 대기업에 취업했다는 말에 부러움을 느끼기도 했다. 그러다 보면 우린 다 망했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기도 했다. 매번 씁쓸하게 창을 닫으면서도 다시 들어갔다. 그곳에는 적어도 나만 멍청한 게 아니라는 위안이 있었다. 공모전 마감을 앞둔 만큼 공모전에 대한 글이 수두룩했다. 본명 대신 필명으로 내도 되는지, 페이지 번호는 넣어야 하는지 하는 사사로운 걱정과 함께 겸업이 가능할까요? 하고 김칫국 마시는 글. 그리고 모두에게 건투를 빈다는 의례적인 파이팅이 넘쳤다. 게시물을 기계적으로 누르다가 이내 창을 닫았다. 부산스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으로 보아 현이 들어온 모양이었다. 이 새벽에 들어올 사람은 현밖에 없었다. 잘 나가는 대기업을 관두고 뒤늦게 스타트업에 뛰어든 현은 출퇴근 시간이 대중 없었다. 몇 날 며칠씩 안 들어오기도 했고 오늘처럼 꼭두 새벽에 들어오기도 했다. 실패 따윈 전혀 개의치 않는 쌍둥이 동생. 대기업의 규칙적인 생활이든 24시간인지 36시간인지 모를 스타트업의 불규칙한 생활이든 현은 언제나 당당해 보였다. 문을 열고 조용히 좀 하라고 하려다 이내 마음을 고쳐먹고 헤드폰을 꼈다. 첫 공모전을 준비할 땐 틈만 나면 제발 조용히 좀 하라고 소리쳤다. 당시 고작 11살이었던 동생 승아마저 발꿈치를 들고 다닐 정도였다. 보조작가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았을 뿐더러 들어와도 잠만 잤다. 어쩌다 잠에서 깨면 그게 몇 시든 제발 잠 좀 자자고 화를 냈다. 보조작가에서 잘린 후부터는 있는 듯 없는 듯 지내고 있었다. 가족이 잠든 시간에 일했고 모두가 나간 후에야 방 밖으로 나가곤 했다. 비난하는 사람도 따져 묻는 사람도 아니란 위로를 건네는 사람도 없었는데 머릿속에는 듣지도 않은 말이 둥둥 떠다녔다. 대체 뭐라고 사는 거냐고. 아라는 자신의 존재가 한없이 작아질 때마다 나를 바짝 세웠다. 아라는 다시 한번 대본을 읽으려다 말고 침대에 누웠다. 잠을 못 잔 탓에 온몸이 쑤셨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체력부터 키우라고 했지만 쓰다 보면 체력은 뒷전으로 밀려났다. 아침 달리기는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끝났고 기껏 등록한 헬스장은 PT를 받으라는 성화에 불편해졌다. 돈이 없다는 말도 통하지 않았다. 그럴 때마다 H아파트 사시잖아요. 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 살고 있다고 해서 내 집이 아니라는 것. 돈을 잘 버는 부모가 꼭 자식에게 돈을 쏟아붓지는 않는다는 것. 무엇보다 30이 넘으면 돈 좀 달라는 말이 죄를 고백하는 일처럼 느껴진다는 것. 입이 떨어지지 않을 뿐더러 한다 해도 합당한 이유를 쏟아내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게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여기서도 저기서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낄 때마다 작가로서의 재능이 없는 건 아닐까 의구심이 들었다. 자신의 삶도 설명할 수 없는 사람이 타인의 삶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잠이 들려는 찰나에 승아와 현의 대화 소리가 들렸다. 뭐해? 도둑이라도 둔 줄 알았네. 승아였다. 날이 샐 때마다 가장 먼저 들리는 건 승아의 목소리였는데 아침잠 없는 고등학생이라니 매번 신기하게 느껴졌다. 미안. 그런 것 치곤 태연하다. 현이 장난스레 받아쳤다. 의외였다. 현이 농담도 할 줄 알았나? 언제나 농담을 하는 쪽은 아라였다. 하지만 지금의 아라는 농담을 해본 게 언젠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지만 현과 아라는 너무 달랐다. 성격 급한 아라가 빠뜨리고 나온 유전자를 현이 싹 챙겨 나온 것처럼 잘나도 너무 잘나내었다. 그런 생각이 문제가 되지 않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얼굴을 마주치는 것조차 힘들었다. 잠은 집에서 자고 그래라. 아저씨 냄새 나면 어쩌려고. 16살이나 어린애가 엄마라도 되는 것처럼 잔소리를 했다. 아라에게는 잔소리는커녕 말조차 쉽게 걸지 않는 승아가 현은 스스럼 없이 대했다.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이제 퇴근한 거야? 다시 나가야 해. 자료 챙길 것도 있고 옷도 좀 갈아입고. 엄마랑 아빠는? 몰라? 나보다 더하네. 제주도 갔어. 무려 어제도 아니고 그저께. 같이? 응. 엄마는 개모임, 아빠는 학회. 오늘 올걸? 왜?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은 그냥. 언니는 오늘 마감이래. 갑자기 승아가 목소리를 낮췄다. 곧이어 속삭이는 말소리가 이어졌는데 너무 작아서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묻지도 않는 말을 기어코 소리를 낮춰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뭔지 그 순간 감정이 상했지만 딱히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었다. 문을 열고 왜 내 이야기를 하냐고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아라는 별것도 아닌 일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제 모습에 짜증이 났다. 현이 방문을 열 리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돌아 누웠다. 깜박. 잠이 들었다. 정신을 차렸을 땐 10시 17분이었다. 놀라서 벌떡 일어났다. 곧장 책상 앞에 앉은 아라는 안경을 끼고 노트북을 켰다. 저장해둔 파일을 읽는 듯 마는 듯 후루룩 넘기며 확인했다. 지난번에는 10분 전에 제출하려다 서버가 터지는 바람에 결국 못 냈다. 방송국은 아슬아슬한 인간들을 애초에 거를 생각인지 몇 년째 서버가 말썽을 일으키는데도 고치지 않았다. 예상대로 사이트는 버벅거렸다.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접속했다. 아라는 잠시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은 뒤 제출 버튼을 눌렀다.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파일을 올렸다. 등록 버튼을 누르자 제출하시겠습니까? 최종 제출 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떴다. 다시 한번 호흡을 가다듬고 버튼을 눌렀다. 커서가 천천히 둥근 원을 그렸다. 또 망하는 건가 싶을 때 화면이 넘어가고 제출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떴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찝찝함이 남았다. 아라는 멍하니 앉아있다가 일어났다. 합격 발표가 나면 대본을 곧장 8부까지 제출해야 한다. 될지 안 될지도 모른 채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편성이 잡힌 후에도 엎어지기 예사인 바닥이니 그 정도의 불안은 견뎌내야 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현실을 단단히 붙잡기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다른 방도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일단 오늘은 쉬자. 아라는 샤워부터 하고 밥을 먹고 하루 종일 자기로 했다. 당연히 아무도 없을 줄 알았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 승아가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어찌나 집중하고 있는지 아라가 나온지도 모르는 모양이었다. 아라는 다시 한번 시계를 확인했다. 두승아, 학교 안 갔어? 승아가 화들짝 놀라며 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가려고. 대체 뭘 보고 있기에 학교 갈 시간도 잊어버렸는지 지각도 정도가 있는 거라고 잔소리하려다 관뒀다. 잔소리도 할 만한 사람이 해야 효력을 발휘하는 법이니까. 해봤자 괜히 우스워질 뿐이다. 그래, 알았어. 승아는 서운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아라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를 열고 냉수를 꺼내 마셨다. 그제야 정신이 돌아왔다. 곧바로 물컵을 헹궈 싱크대 위에 엎어놓았다. 다시 거실에 나오자 승아가 주섬주섬 일어나 바닥에 있던 가방을 들쳐맸다. 현관으로 가던 승아가 할 말이 남았는지 돌아보았다. 그때였다.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으로 모자를 눌러 쓴 택배기사가 보였다. 승아는 하려던 말을 거둔 채 문을 열었다. 두현 씨! 승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택배기사가 계단을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승아는 신발을 벗지 않은 채 현관에 건네받은 상자 2개를 내려놓았다. 그러는 동안 아라는 다시 주방으로 가서 밥솥을 확인했다. 밥이 애매하게 남아있어 새로 해야 할지 고민스러웠다. 귀찮은 마음에 이내 밥솥 뚜껑을 닫았다.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사다 먹기로 했다. 나 간다. 승아의 인사에 대꾸하기도 전에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샤워를 하고 나온 아라는 그냥 잠이나 잘까 싶어 누웠지만 배에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다. 담배도 피우고 싶었다. 좋지 않은 습관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끊기가 쉽지 않았다. 담배와 라이터를 챙긴 뒤 방을 나섰다. 현관문으로 향하던 아라의 눈에 택배가 들어왔다. 택배는 현관으로 가는 길목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집안일을 하는 걸 굳이 티내지는 않았지만 언제부턴가 사사로운 집안일은 거의 아라가 하고 있었다. 청소기를 돌리고 밀린 빨래를 했다. 엄마는 그럴 필요 없다고 했지만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사람은 아라였고 차마 외면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밥값은 하고 있다는 누구도 바라지 않는 증명을 해야 마음이 그나마 편했다. 아라는 택배 상자를 살폈다. 위쪽의 작은 택배 상자에는 두현의 이름과 파손 주의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크기에 비해 제법 묵직했다. 아래쪽의 상자 역시 두현에게 온 건가 살피는데 이름이 없었다. 택배 송장에는 집 주소만 제대로 적혀 있을 뿐 전화번호도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내는 사람까지 확인했지만 작은 상자와는 다른 사람이었다. 현에게 확인해 보려다 관두었다. 굳이 이름을 생략하고 번호를 잘못 적을 애가 아니다. 보나마나 잘못 온 택배일 거였다. 한 번은
803호로 가야 할 택배가 온 적도 있었다. 택배 회사에 전화를 걸까 했지만 거기까진 귀찮았다. 집 앞에 내놓으면 알아서 가져갈 터였다. 아라는 상자를 집어들었다.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웠다. 신발을 구겨 신고 현관문을 여는데 방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연락 올 데가 없어 굳이 들고 다니지 않은 게 습관이 되었다. 혹시나 일이 들어올까 기다리던 시절도 있었지만 이젠 기대조차 하지 않았다. 여전히 전화가 울릴 때마다 심장이 툭 떨어지긴 했지만 그냥 나가려던 아라는 끊기지 않는 전화벨 소리에 상자를 내려놓았다. 현관문 사이에 상자를 끼워둔 채 집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아라의 방은 현관으로 이어진 복도 오른쪽 방이었다. 몇 걸음 되지 않았지만 피곤한 탓인지 한없이 귀찮았다. 핸드폰은 책상 위에서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070으로 시작하는 익숙한 번호에 짜증을 내며 다시 방을 나왔다. 그때였다. 커다란 굉음과 함께 파편이 튀었고 놀란 아라는 뒤로 몸을 돌리며 쓰러졌다. 쓰러지면서 안경이 떨어졌고 바닥을 짚은 팔이 꺾이면서 머리를 박았다.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린 아라는 매캐한 연기에 기침을 쏟았다. 인테리어 잡지에 나와도 손색 없을 만큼 깨끗했던 집은 전쟁터처럼 변했다.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시선이 향하자 현관문의 문고리가 날아가고 밑동이 뒤틀리면서 부서진 것이 보였다. 아라의 방문 역시 폭발파에 의한 순간적인 충격으로 인해 뒤틀려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폭발물의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벽 곳곳에 박혔다. 짙게 퍼져나오는 연기와 불씨들이 폭발의 위력을 과장시켰다. 아라는 눈으로 보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파악할 수 없었다. 쓰러진 아라 옆에는 현관문 옆에 있어야 할 커다란 화분이 깨진 채로 나뒹굴었고 신발장 옆에 붙어있던 거울의 조각들과 부서진 문, 폭발물의 파편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 바람에 거실의 텔레비전과 장식장이 망가졌다. 신발과 식물 줄기에서 불씨가 타고 있었다. 작은 불씨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연기가 집 안으로 빠르게 퍼져 들어왔다. 아라는 온몸이 따갑고 화끈거렸다. 코와 입을 막기 위해 팔을 들어 올리자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악소리가 절로 나왔다. 빠져나가야 한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정신이 다시 아득해졌다. 옆집 개가 맹렬하게 짖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폭발이 벌어졌다는 생각을 차마 할 수가 없었다. 곧이어 스프링클러가 작동했고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지는 것과 달리 화재 경보기가 크게 울렸다. 네, 시작만 읽어봤는데 재밌지 않나요, 여러분? 과연 이 소설 평에서 다루고자 하는 이야기는 무엇인지, 이게 어떻게 계속 진행이 될지 궁금하신가요? 궁금하시다면 꼭 한번 읽어보세요.